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짚어볼까요? 네, 김경준 씨가요. 어제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하루 먼저 짚었죠. 네. 네. 법무부가 미국 국적인 김 씨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으로 강제 퇴거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관심 사안이어서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민의로. 어제 만기 출소한 김경준 씨를 직접 면담하고 온 분이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이 BBK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전 잘 몰랐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가면 5년 된 약도가 있습니다. 저는 7년 된 약도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수 위시라는 건 제가 늘 알고 있는 건데. 어제 김경준 씨를 굳이 만나신 이유와 그리고 만나셔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김경준 씨의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셈인데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유죄라면, 본인이 주가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네, 거기까지 보도됐는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모두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내게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좀 구체적인 얘기가 저 듣고 싶어서 전화 연결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는 저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 질문에 김경준 씨가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LKE뱅크와 BBK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 이 3회사 간의 관계 그리고 다스 등을 비롯한 투자금의 투자 또 하나은행의 투자 그리고 자금의 다스로 190억 중에 140억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속에서의 어떤 결정적인 단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데 아직은 그 내용을 밝히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게 김경준 씨의 지금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은 얘기를 들으셔서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나중에 밝히시겠다는 거고? 예, 기록을 김경준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또 반대로 김경준 씨 자신의 형사 기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고 그것을 검토한 뒤에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건지는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김경준 씨의 주장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미 5년 전부터 사실은 BBK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했고 그 답이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를 보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 기록들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오래된 사건이고 워낙 당시에도 여러 이상한 회사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렸는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LKE뱅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 처음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였죠. 나중에 김경준 씨하고 하나은행의 주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BBK 옵셔널 벤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BK는 김경준 씨가 대표이사였고 근데 이 세 회사가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격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회사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LKE가 BBK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모자 회사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그리고 나서 LK가 나중에 LK 모든 직원이 옵셔널 벤처스로 다 옮겨가죠. 네. 예, BBK 옵셔널 벤처스를 이제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예, 직원도 다 같이 옮겨갑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 한 몸이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 다 한 몸이라면 옵셔널 벤처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개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다 한 몸이라면 이 실제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요약하면. 과거 정호용 특검에서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K에 투자를 하는데 예.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정도는 밝혔습니다. 네. 이상은 씨라는 얘기인데요. 예. 문제되는 아까 하신 바와 같은 LKE와 BBK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 흐름 관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운대 동영상 BBK를 설립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풀려진 것이다. 사업 규모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해명 아닌 해명에 불과했고 그것의 상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미완의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를 다 제대로 못했고 특검도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의 특검 조사를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끝냈죠. 예. 예. 그래서 미안해 수사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예, 이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인데, 근데 아직도 이 사건을 들고 계시군요. 네. 진상은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5년씩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계속 매달리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뭐 친분이 있거나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걸 보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예, 최초의 이 사건을 접할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뭐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후발주 하시군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 이제 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네네. 없고 앞으로 이제 검토해 갈 것이고 다시 다룰 것이고 증거들을 확인해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김경준 씨가 이제 강제 추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BK 직접 관련된 건 아직 공개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추국이 거의 저는 정해졌다고 보는데요. 예. 물론 확정까지는 아닙니다만 강제 추방. 조금 전에 김경준 씨의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 LA 시간으로 내일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송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뭐 수사를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실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머릿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권이 교체돼서 김경준 씨 말 맞다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진상규명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 건으로 앞으로 의원님을 인터뷰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불현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2007년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 기억하십니까? BBK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오늘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남국 교수님. 네.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게 촉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젠가 교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완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예. 그때 검찰총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냈었죠. 예. 그 덕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다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환 총장은 똑같은 얘기 하나 검찰총장 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선언할 거 있죠?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금 편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희 방송 패널이 오늘 BBK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공익적인 목적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혹이 남은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혹과 추정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특히 여기 이제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니까 좀 특별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TBS 고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님 변론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걱정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얘기는 사실은 MB,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네.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게 참 품격 높은 방송이에요. 아니,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끝나고 한 10만 원씩 걷어갖고 변호사 수임료로 드리자고. 아니, 근데 BBK 얘기하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신 분은. 아니, 이제 나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갔다 올 분이 갔다 와야 할지도 모를 뿐. 그럼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쪼는 거죠. 쫄아야죠. 심장이 쫄리면 좀 아프거든. 자, BBK 사건. 김경준 씨 오늘 출소했어요? 네, 만기 출소했고 지금 외국인 보호소에 있다가 아마 내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녁 7시 비행기입니다. 네, 다 파악해놨어요. 그 비행기 같이 타려고. 국민들이 이제 BBK 이 의혹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거예요. 예, 저도 가물가물하니까요. 근데 간단히 이제 그 어떤 범죄 구조를, 범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의혹의 구조를. 심장이 쫄깃했네요. 오늘 저녁 우리 다 쫄면으로 드시죠, 쫄면. 의혹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BBK는 투자 자문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주식 사기 의혹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투자 금액 중에 MAF 그 어떤 이제 펀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LK이뱅크가 그럼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 BBK 회사에 다스의 돈이 들어갔다.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있던 회사에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에 관한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실형까지 사셨는데 그 뒤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걸 제기할 때는 사실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법상으로는 사실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 소명 자료를 얘기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실 형법은 검사가 자료를 이 사람이 허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어떤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우리 고재열 기자님이 좀 그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복잡해요. 네. 그런데 BBK 주가 조작 사건의 기술자는 김경준 씨고, 이제 그때 당시에 검찰 판단은 김경준 씨고,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은 김경준 씨가 단독 범행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해자였다. 이 구도로 검찰을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여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명예훼손이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면 전체 구도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보통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석방이 안 되는 죄목은 딱 지적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성범죄, 성폭력 범죄, 마약 사범도 가석방이 안 되나요? 마약 사범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그런데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란 말이에요. 경제 사범. 가석방 대상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김경주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사범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횡령으로 사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기 출소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제 사실은 뭐 이례적인 점도 있고, 예. 거기에 또 더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또 출국 자체가 조금 더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입국 지금 이제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이 김경주 씨를 강제 퇴거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박범계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어요, 오늘. 네. 한번 연결을 시켜갖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교도소를 찾아와서 뿜으셨어요? 아유, 뿜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천안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악수만 나누고 이제 청주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로 따라가서요. 예. 거기서 1시간가량 특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왜 가셨습니까? 정봉주 선배님 때문에 갔습니다. 아유,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오늘 김경준 씨를 면담하고 나와서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소위 이제 백풀이라는 걸 하면서 예. 마지막 제 말씀이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안 했냐. 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려고 만났습니다. 예, 무슨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나요? 1시간가량 오로지 BBK 건과 관련해서 거의 다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저희 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에 가면 5년 전에 칠판에다가 BBK 개요도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잘 상세히 그려놨는데요. 예.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뭐 파헤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김경준 씨에게 물었고 김경준 씨는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2번에 걸쳐서 검찰과 특검 조사가 있었고 무혐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김경준 씨와 약속하기를 소송 기록 일체를 제가 공유하고 그 기록을 다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준 씨가 그중에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주시면 김경준 네네. 씨가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좀 나왔었나요? 본인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또 결정적인 근거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다스의 투자금과 그것이 190억 원입니다. 190억 원이죠. 그중에 140억 원이 돌려지는데요. 그 140억 원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그건 서류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무언가 좀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원래 형법상에 강제 출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만기 출소하고 나온 특히 이제 10년 가까이 형을 살았는데요. 강제 출소시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요? 일단 저는 어제 제가 트위터에는 강제 출소 출국 강제 추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가서 만나 보니까 일단 그 강제 추방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강제 퇴거 명령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강제 퇴거.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46조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외국인으로서 실형을 확정받아서 출소한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경준 씨는 일초가 그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가족, 부인과 딸에 대한 그리고 누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서 불러줄 수 있다면 불러오겠다. 그러한 조치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주 씨 본인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박범계 의원님. 네. 그럼 일단 김경준 씨는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마도요. 이후에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네. 당분간은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일 터인데 예. 박 의원님과 연락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좀 함께 밝히자 이런 합의는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 저하고 일단 김경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는 형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했던 그 민형사 기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김경준 씨와 김경준 씨의 어머니 등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이 진상규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를 강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김경준 씨는 돌아가면 본인이 선택하는 언론과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님 세월이 좀 지났지만 김경준 씨 구속됐을 때 김경준 씨 어머니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죄가 있으면 MB는 왜 죄가 없냐 하면서 우는 대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생생합니다. 예, 지금 뭐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바꿔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처와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서 한 협박, 그리고 본인의 김경준 씨 본인의 형과 관련돼서 뭔가 회유가 있었다, 검찰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누나를 어떻게 할래? 라는 그 대목, 누나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정말 그 대목은 진실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전혀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누나도 기소할 것 같이 검찰이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회유라고 표현을 했고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꽤 짧은 시간인데 최진봉 교수님.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이 190억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 BBK에 투자하는 돈. 아까 이제 고재열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90억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투자가 됐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이고. 실제 이게 어떻게 나온 돈이냐면 이것도 뭐 이제 또 뭐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설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을 말씀을 드리면 도곡동 땅을 판 돈. 썰이라고 해야지 좀 금방 탁 꽂히는데. 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 그거를 30분 만에 사실 여기에 투자가 됐어요, 이 돈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곡동 땅은 다스 소유의 땅이었었나요? 그렇죠. 다스가 투자했다면 도곡동 땅을 팔았는데 이 도곡동 땅이 실제로는 이상은 씨 거였나요? 그때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재열 기자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BBK 전문가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의혹이니까요. 그러니까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땅을 판 돈으로 30분 만에 BBK에 투자가 된 거죠, 이 돈이. 형 이상은과 처남.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혹이 생기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갑자기 팔아서 30분 만에 이 돈이 BBK에 투자가 되고 거기서 또 지금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일부를 돌려준 거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니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실제 김경주 씨가 어떤 증언을 했냐고 언론에 보도가 되냐면 50대 50 정도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본인이 50대 50 정도로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동
공동 소유다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박병기 의원도 만나고 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특검이나 검찰, 당시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새로운 권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김경준 씨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김경준 씨를 다시 입국을 시켜서 그분의 증언도 듣고 그분이 제시하는 증거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권력 앞에 검찰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곧 취임할 대통령을 단죄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김경준 씨나 아니면 어머니 아까 우는 모습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가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하게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김 변호사님. 단적으로 제가 왜 그때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가 이상한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의혹이죠? 네, 의혹인데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요. 예컨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일체의 어떤 증거가 없어도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 공동 소유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경준 씨가 그렇죠. 김경준 씨의 진술만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온 겁니다. BBK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투자금을 30억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는데요. 이게 또 재미난 것이 전부 다 투자를 한 삼성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표이사나 사장들이 전부 다 고려대학교 동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동문 생각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이제 와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화만 생각이 나, 이재화 변호사만 생각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 고대 출신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고대 동문에 대해서 박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의혹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BBK의 심택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투자금 30억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심택이라는 회사가 돌려받기 위해서 김경준 씨에게 고소를 하고 가압류를 하는데요. 이때 단순하게 김경준 씨에게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함께 고소를 하고 가압류 결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도 가압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압류를 할 때 그냥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가 가압류를 받을 때 다 사안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한테 가압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를 넣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 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이것도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미 심택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가져왔을 때에 심택을 대리한 변호사가 한 번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판단 한 번을 더 거쳐서 법원에서도 이것은 이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증거들을 확인해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김경준 씨가 이제 강제 추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BK 직접 관련된 건 아직 공개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추국이 거의 저는 정해졌다고 보는데요. 물론 확정까지는 아닙니다만. 강제 추방. 조금 전에 김경준 씨의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미국 LA 시간으로 내일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송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수사를 재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실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머릿속에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권이 교체돼서 김경준 씨 말 맞다나 자유로운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진상규명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 건으로 앞으로 의원님을 인터뷰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불현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2007년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 기억하십니까? BBK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오늘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남국 교수님. 네,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게 촉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언젠가 교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완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예, 그때 검찰총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냈었죠. 예. 속에서의 어떤 그 결정적인 단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데, 아직은, 그 내용을 밝히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게 김경준 씨의 지금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의원님은 얘기를 들으셔서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나중에 밝히시겠다는 거고. 예, 기록을 김경준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또 반대로 김경준 씨 자신의 형사 기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고, 그것을 검토한 뒤에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건지는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김경준 씨의 주장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미 5년 전부터 사실은 BBK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했고, 그 답이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를 보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 기록들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오래된 사건이고 워낙 당시에도 여러 이상한 회사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렸는데, 네네. 간단 요약하면은 그 LK뱅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 처음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였죠. 나중에 김경준 씨하고 하나은행의 주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BBK 옵셔널 벤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BK는 김경준 씨가 대표이사였고, 근데 이 세 회사가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회사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LKE가 BBK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모자 회사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그리고 나서 LK가 나중에 LK 모든 직원이 옵셔널 벤처스로 다 옮겨가죠. 네. 예, BBK 옵셔널 벤처스를 이제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예, 직원도 다 같이 옮겨갑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다 한 몸이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 다 한 몸이라면 옵셔널 벤처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개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 덕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마 다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남 총장은 똑같은 얘기하나? 검찰총장 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선언할 거 있죠?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금 편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희 방송 패널이 오늘 BBK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를 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공익적인 목적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혹이 남은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소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혹과 추정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특히 여기 이제 정봉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 측면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니까 좀 특별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TBS 고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님 변론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걱정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얘기는 사실은 MB,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어? 네.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소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게 참 품격 높은 방송이에요. 네.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끝나고 한 10만 원씩 걷어갖고 변호사 수임료로 드리자고.
아니 근데 BBK 얘기하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신 분은 아니 이제 나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갔다 올 분이 갔다 와야 할지도 모를 그건 뿐.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쪼는 거죠. 쫄아야죠. 예. 심장이 쫄리면 좀 아프거든. 자, BBK 사건 김경준 씨 오늘 출소했어요? 네, 만기 출소했고 지금 외국인 보호소에 있다가 아마 내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녁 7시 비행기입니다. 네, 다 파악해놨어요. 그 비행기. 다음범이라면 이 실제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요약하면. 과거 정호용 특검에서 도곡동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BK에 투자를 하는데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정도는 밝혔습니다. 이상은 씨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되는 아까 하신 바와 같은 LKE와 BBK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 흐름 관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운대 동영상 BBK를 설립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풀려진 것이다. 사업 규모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해명 아닌 해명에 불과했고 그것의 상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미완의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를 다 제대로 못했고 특검도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의 특검 수사를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끝냈죠. 그래서 미완의 수사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이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인데, 근데 아직도 이 사건을 들고 계시군요. 네. 진상은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5년씩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계속 매달리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뭐 친분이 있거나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걸 보면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최초의 이 사건을 접할 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뭐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후발주하시군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 이제 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검토해 갈 것이고 다시 다룰 것이고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짚어볼까요? 네, 김경준 씨가요. 어제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하루 먼저 짚었죠. 네. 법무부가 미국 국적인 김 씨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으로 강제 퇴거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관심 사안이어서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민의로. 어제 만기 출소한 김경준 씨를 직접 면담하고 온 분이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이 BBK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전 잘 몰랐습니다. 네, 제 사무실에 가면 5년 된 약도가 있습니다. 저는 7년 된 약도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수 위시라는 건 제가 늘 알고 있는 건데. 어제 김경준 씨를 굳이 만나신 이유와 그리고 만나셔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김경준 씨의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셈인데요, 결국은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유죄라면, 본인이 주가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거기까지 보도됐는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모두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4개의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저도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저 듣고 싶어서 전화 연결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는 저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 질문에 김경준 씨가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LKE뱅크와 BBK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 이 3회사 간의 관계 그리고 다스 등을 비롯한 투자금의 투자 또 하나은행의 투자
그리고 자금의 다수로 190억 중에 140억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